통장에 1억이 있다고 가정할게. 그런데 한쪽은 세금으로 2천만 원 정도가 빠져나가고 한쪽은 빠져나가는 돈이 전혀 없어. 같은 수익률, 같은 기간이야. 차이는 단 하나. 어떤 계좌에 돈을 넣었느냐. 지금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안 만들면 손해인 계좌가 꼭 나와. 바로 슈퍼 ISA야. 조건은 까다롭지 않아. 복잡한 자격 요건도 없어. 그냥 성인이면 끝이야. 그런데 적게는 수백만 원, 길게 가면 수천만 원을 그대로 내 통장에 남겨주는 계좌야. 오늘 영상에서는 기존 ISA랑 뭐가 다른지 숫자로 직접 비교해 줄 거야. 그리고 이 슈퍼 ISA에 있는 청년형 ISA랑 국민성장 ISA 중 나한테 맞는 게 뭔지도 알려줄게.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줄게. 끝까지 보면 슈퍼 ISA 출시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거야. 먼저 한 가지 짚고 갈게. 정부가 갑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착해진 게 아니야. 분명한 정책적 이유가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들어봤지?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 보유한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받는 현상이야. 똑같은 실력의 사람인데 한국 회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연봉이 낮게 책정되는 거랑 비슷해. 이게 왜 생겼냐?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돈의 방향이었어. 서학개미라는 말 익숙하지? 국내 투자자들의 돈이 미국 주식, 미국 ETF로 계속 빠져나가던 현상이 몇 년째 이어졌거든. 물론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 이제는 코스피가 8천까지 돌파하면서 오히려 국내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시장 중 하나가 됐어.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섹터까지 폭발적으로 올라왔거든. 그런데 정부는 이걸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내고 싶지 않은 거야. 세금 혜택을 압도적으로 줘서 자연스럽게 돈이 국내로 흘러오게 만들자, 이거지. 단기 랠리가 아닌 구조적 자금 유입을 만들자. 이게 바로 슈퍼 ISA의 탄생 배경이야. 국민을 위한 혜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구조적으로 해소하려는 정책적 노림수이기도 한 거지. 기존 ISA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야. 계좌 안에서 수익이 나면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 이상은 9.9% 세금을 낸다. 일반 계좌에서 수익이 날 때 15.4%보다는 낮으니까 나쁘지는 않지. 그런데 문제는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차버린다는 거야. 직접 한번 계산해 볼게. 연 5% 수익률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을 채우려면 원금이 얼마 있어야 할까? 4천만 원이야. 4천만 원만 넣으면 한도가 꽉 차지. 그 이상 수익이 나는 순간 바로 9.9% 세금이 붙기 시작해. 1억을 넣어서 연 5% 수익이 나면 500만 원이 생기지. 그 중에 20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300만 원은 9.9% 세금이 붙어 약 29만 7천 원. 일반 계좌였다면 77만 원이었을 테니까 아낀 건 맞아. 근데 투자 금액이 1억, 2억, 3억으로 커질수록 200만 원 한도는 금방 무의미해져. 담을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작았던 거야. 그걸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게 바로 슈퍼 ISA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갈게. 지금 시중에 판매 중인 ISA, 그러니까 중개형이나 신탁형, 일임형 ISA는 기존 ISA야. 오늘 얘기하는 청년형 ISA야 국민형 ISA는 생산적 금융 ISA라는 이름으로 새로 나오는 거야. 완전히 다른 계좌니까 헷갈리면 안 돼. 첫 번째, 청년형 ISA부터 볼게.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야. 병역 이행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 가능해. 핵심 혜택은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에 더해서 납입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가장 큰 변화가 납입금 소득공제야. 기존 ISA는 수익에만 절세 혜택이 있었어. 그런데 청년형 ISA는 넣는 돈 자체에도 세금 혜택이 붙어. 연봉별로 환급 효과가 얼마나 다르냐면 연 200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하고 본인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을 계산해 본 거야. 과세 표준이 뭐냐면 자기가 받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빼고 인적공제 빼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거 다 빼면 과세 표준이 나와. 자, 그럼 과세 표준이 1,300만 원 이하면 세율 6% 구간이라 환급 효과가 약 12만 원이야.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구간이면 세율 15%, 환급 효과는 약 30만 원으로 올라가. 그리고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에서 7,500만 원 구간이면 세율 24%, 즉 환급 효과가 약 48만 원까지 커져. 보통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하면 실세 과세 표준은 그보다 훨씬 나죠. 그리고 여기서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하면 환급액은 위 금액에서 1.1배 정도 더 늘어나. 투자라는 건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냥 넣는 돈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받으면 연말정산 때 아마 바로 체감이 될 거야. 두 번째, 국민성장 ISA야. 이 계좌는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핵심 혜택은 비과세 한도가 폐지되거나 대폭 확대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는 거야. 다만 국내 자산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조건이야. 국내 주식, 국내 ETF,
국민성장펀드, BDC 이렇게 네 가지를 담을 수 있다고 해. 청년형이 청년 자산 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국민성장 ISA는 더 큰 그림이야. 국내 산업과 자본시장 성장에 자금을 유입시키는 역할이지. 말로만 들으면 아마 감이 안 올 거야. 같은 조건에서 세 가지 계좌를 직접 비교해 볼게. 첫 번째 케이스는 연수익 1,000만 원일 때야. 일반 계좌는 배당소득세 15.4%가 그대로 붙어서 세금이 150만 원이 나와. 기존 ISA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나머지 800만 원에서만 9.9%가 붙어서 세금이 약 79만 2천 원. 슈퍼 ISA는 비과세 한도가 폐지된다고 가정하면 세금이 없는 거야. 이번엔 연수익이 2천만 원이면 2배 커진 케이스야. 일반 계좌는 308만 원, 기존 ISA는 약 178만 2천 원이 빠져나가. 역시 슈퍼 ISA는 여전히 0원이야. 연수익이 5천만 원이 되면 격차가 폭발을 해. 일반 계좌는 세금만 700만 원을 내야 돼. 기존 ISA도 2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4,800만 원에 9.9%가 붙으니까 세금을 약 475만 2천 원을 내야 돼. 그런데 슈퍼 ISA는 똑같이 세금이 없어. 수익이 커질수록 슈퍼 ISA, 즉 국민성장 ISA의 이점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야. 이번엔 장기로 한번 가볼게. 매달 50만 원씩 납입하고 연수익률 7%로 20년 정도를 운용한다고 가정해볼게. 원금은 1억 2천만 원이고 20년 뒤 원리금은 약 2억 6,100만 원이야. 순수익만 따지면 약 1억 4,100만 원이 생겨. 이 표를 보면 차이가 확 와닿을 거야. 일반 계좌는 세금만 약 2,171만 원이고 기존 ISA는 세금만 약 1,376만 원이고 슈퍼 ISA는 세금이 없어. 그래서 수익 1억 4,100만 원이 그대로 내 손에 들어오는 거야. 절약한 세금이 매년 다시 재투자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돈도 똑같이 7% 복리로 굴러가. 세금으로 빠져나갔던 돈이 또 수익을 만들고 그 수익에 또 세금이 안 붙고 20년 내내 반복되면 체감 격차는 단순히 계산보다 훨씬 더 벌어져. 납입 금액을 2배로 올려서 매달 100만 원씩 20년이라면 어떻게 될까? 수익만 약 2억 8,200만 원이야.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 방금 보여준 시뮬레이션은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야. 비과세 한도 폐지는 정부가 방향으로 제시한 거고 구체적인 수치는 올해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나와. 다만 방향은 확실해. 정부가 혜택을 줄이겠다고 한 게 아니라 확실히 늘리겠다고 공식 발표한 상황이야. 어떤 형태로든 기존 ISA보다 불리해지는 일은 없어. 요즘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이 돌고 있어. 슈퍼 ISA를 들면 40% 소득공제에 손실 20%까지 국가가 보전해준대.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슈퍼 ISA 계좌 자체의 혜택이 아니야. 별도의 공모펀드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얘기야. 우리 채널에 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궁금한 사람은 한번 가서 보도록 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국민성장 ISA가 이름이 조금 헷갈리긴 하네. 왜 이렇게 지었을까? 두 상품을 헷갈리면 안 돼. 자, 이제 슈퍼 ISA, 즉 생산적 금융 ISA에 대한 제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 담을 수 있는 건 국내 주식, 국내 ETF, 국민성장펀드, BDC 이렇게 네 가지뿐이야. 국내에 상장된 S&P 500이나 나스닥 ETF 같은 해외 추종 상품은 못 담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돈이 국내 시장에 머물러야 하니까 혜택을 주는 대신 국내에서 굴려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거야. 자, 그럼 지금 나는 뭘 해야 할까? ISA 계좌가 없는 사람부터 이야기해 볼게. 답은 간단해. 지금 당장 기존 중개형 ISA부터 개설해. 이유는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계좌를 연 날부터 카운트되기 때문이야. 투자를 시작한 날이 아니야. 계좌를 개설하고 1원이라도 입금을 해두면 이후에 거래 내역이 없어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오늘 계좌를 여는 A랑 1년 뒤에 여는 B는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넣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1년이나 차이가 나는 거야. 계좌를 먼저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버는 거야. 투자는 나중에 해도 돼. 두 번째 케이스는 기존 ISA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절대 해지하면 안 돼. 특히 국내 상장 해외 ETF, 그러니까 인기 많은 S&P 500이나 나스닥 추종 ETF를 굴리고 있다면 더더욱이야. 슈퍼 ISA는 해외 자산을 담지 못해. 해지하고 갈아타는 순간 세금 혜택을 보며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사라지는 거야. 가장 합리적인 전략은 두 개를 병행하는 거지. 기존 ISA는 해외 투자용,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담는 용도로 쓰고 슈퍼 ISA, 그러니까 국민성장 ISA는 국내 투자용, 국내 주식이랑 국내 ETF를 담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야. 두 계좌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니까 두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세 번째 케이스는 가장 헷갈리는 구간이야. 만 19세에서 34세, 연봉
7,5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 중복 가입이 가능한 조합과 불가능한 조합을 표로 정리했어. 하나씩 짚어줄게. 기존 ISA와 국민성장 ISA는 중복 가입이 가능해. 그리고 기존 ISA와 청년형 ISA도 별개 상품이라 중복 가입이 가능해. 그런데 청년형 ISA와 국민성장 ISA는 절대 중복 가입이 안 돼. 청년형 ISA랑 청년 미래적금도 중복 가입이 안 돼. 즉 청년이라면 청년형 ISA와 국민성장 ISA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이번 표는 세 가지 ISA를 한눈에 비교한 거야. 대상부터 한번 보자. 기존 ISA와 국민성장 ISA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해. 청년형 ISA만 만 19세에서 34세, 총급여 7,5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 핵심 혜택을 보면 기존 ISA는 200만원 비과세에 9.9% 분리과세, 청년형 ISA는 납입금 소득공제에 이자 배당 비과세까지, 국민성장 ISA는 비과세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고 해. 청년형 ISA와 국민성장 ISA는 둘 다 국내 자산만 가능해. 해외 투자만 제한이 있는 거야. 기존 ISA는 현재 판매 중인 거고, 청년형 ISA는 2026년 6월, 국민성장 ISA는 세법 개정 후 출시 예정이라고 해. 그래서 청년이라면 이렇게 고민해보면 돼. 연봉이 낮고 납입금이 작은 사람이라면 청년형 ISA가 유리해. 소득공제 효과를 연말정산 때 바로 체감할 수 있거든. 반대로 투자금이 크고 장기 운용할 사람이라면 국민성장 ISA가 유리해. 비과세 한도 확대 효과가 장기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야. 단 한 번만 선택하면 되돌리기 어려워.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에 본인 연봉과 예상 투자 수익을 직접 대입해서 계산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아. 이제 마지막 슈퍼 ISA에 뭘 담을지 얘기를 해줄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4가지야. 첫 번째, 국내 ETF. 가장 접근이 쉬워. 코스피 200 추종 ETF, 국내 배당주 ETF, 섹터별 ETF 같은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 가장 무난한 선택이야. 두 번째, 국내 주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직접 골라서 투자하는 방식이야. 분석 역량이 있다면 활용이 가능해. 세 번째, 국민성장펀드. 정부가 AI,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미래차 같은 12개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한 정책펀드야. 올 5월 22일에 출시됐는데 10분 만에 완판이 되었대. 내년에 또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때를 노려보는 게 좋을 거야. 단 5년 만기 폐쇄형 상품이라 중도 환매가 막혀 있다는 점은 꼭 주의해야 돼. 네 번째, BDC. 비상장 벤처기업이나 혁신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공모펀드야.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커. 투자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포트폴리오 일부로 활용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해. 숫자로 직접 보여준 것처럼 슈퍼 ISA, 즉 생산적 금융 ISA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여주는 구조가 맞아. 장기로 갈수록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 차이는 절대적으로 커질 거야. 그 절세한 세금이 다시 복리로 굴러가는 효과까지 더해지면 10년, 20년 뒤 통장 잔액에 체감할 수 있는 차이가 만들어질 거야. 다만 이 계좌가 마법 지팡이는 아니야. 투자 대상이 국내로 한정되는 제약이 있어. 그리고 국민성장 ISA의 비과세 한도는 아직 미정이기도 해.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이다 보니 원금 보장이나 손실 보전이 되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행동은 단 2가지야. 첫 번째, ISA 계좌가 없다면 지금 바로 기존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해라. 그리고 1원이라도 입금해 두는 거야. 두 번째, 기존 ISA를 이미 갖고 있다면 절대 해지하지 마. 6월에 슈퍼 ISA가 나오면 하나 더 개설해서 두 계좌를 병행하면 돼.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치 기반 업데이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